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처음에 백신을 개발할 때 젊고 건강한 성인에서 먼저 연구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는 위아래로 연령층이나 또는 대상 환자를 넓혀가게 돼요. 현재는 허가사항이 12세 이상까지만 넓혀져 있는 것이고 그 아래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아래 연령층에 대해서도 허가를 획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획득하면 모두 접종을 다 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중증도가 어른에 비해서 많이 낮죠. 그러다 보니 백신 접종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또는 강하게 독려하는 것이 갖게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에 맞아야 하는 당사자, 아이와 부모님이 잘 고민을 해서 이득과 위험을 따져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12세 미만에 대해서도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수준의 권고보다는 이러한 형태의 접종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행의 규모가 좀 큰 국가들에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굉장히 강하게 권고합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같은 곳이죠. 또 지금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하고 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후유증, 증상, 롱 코비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그러한 증상의 지속 기간을 더 짧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데이터도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미국 CDC에서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있었다, 또는 심근염, 심낭염, 또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아주 드물지만 혈전증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백신을 2차에 맞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금기에 해당되니까 접종하지는 않으셔야 하고요. 다만 발열이 있었다, 근육통이 있었다, 접종 부에 통증이 있었다, 이런 것은 2차 접종의 금기는 아니거든요. 접종은 가능하고요. 다만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는 1차에 비해서 2차 때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더 세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염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1회 또는 2회 접종이 기초 접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회나 2회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지속되는 면역 반응이 평생 가지는 못할 거라고 기존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미쳐지는 영향이 또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있어요. 지금 델타 변이가 주된 유행주인데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의 유행을 억제할 수준이 되려면 처음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면역 반응을 나타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떨어져 가는 면역 반응이 갖게 되는 의미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이 떨어지는 면역 반응을 다시 강화시켜 주기 위한 접종, 그걸 이제 부스터 접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빨리 간 곳이 이스라엘 같은 곳이죠. 이스라엘은 전체 국민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을 했었고 기초 접종이 끝난 이후에 전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스터샷 접종하는 걸 권고했어요. 그래서 그 접종의 결과가 지금 논문으로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나온 자료를 보면 예방 효과는 다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부스터샷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물론 부스터샷을 하지 않은 경우도 백신을 아예 맞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감염의 위험이나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훨씬 떨어져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WHO나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1차 접종, 기초 접종을 더 많은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부스터샷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도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 접종이 이제 끝났고 그걸 바탕으로 부스터샷을 이제 막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이 부스터샷보다는 믹스앤매치, 처음에 기초 접종 이외를 서로 다룬 백신으로 했었던 이 교차 접종의 자료이죠. 동일한 백신을 2번 맞는 것에 비해서 면역 반응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상 반응은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열이나 근육통 같은 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만 중증 이상 반응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자료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제 mRNA 백신이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에는 1차를 바이러스 벡터로 하고 2차를 mRNA 또는 반대로 하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조합이 제일 좋아 이런 게 있지는 않고 부스터샷은 꼭 무엇만 사용해야 돼 이런 자료가 있지도 않습니다. 백신 접종의 일반 원칙을 보면요, 대부분의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게 동시 접종을 했을 때 예방 효과가 크게 감소하거나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같이 접종하지 않고 시간을 띄어서 접종하게 되었을 때 여러 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접종하시는 분들의 수용도 접종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포함하여서 다른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사이에 굳이 접종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같은 날 또는 짧은 접종 간격으로도 접종은 가능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게 이 코로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닐 거예요. 또 코로나 발생하기 전하고 아주 똑같은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간 어딘가이죠. 일정 수준의 개인의 방역은 좀 지켜야 할 거고 백신 접종은 유지가 되어야 할 거고 기존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이죠. 몇 월 며칠이 위드 코로나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위드 코로나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외국의 상황이나 우리나라에서 진행 상황을 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의 사회적 발생의 위험도는 좀 더 낮아질 것이고 그 낮아지는 것만큼의 일상으로 회복을 도모하는 형태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작년 겨울과 올해 겨울은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